일단은 104 쪽에 있는 K01-3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양수, B 양수 둘 다 1이 아니다. 일 때 fs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한 모양이긴 하죠. 이게 fs라는 함수가 분모도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이렇게 섞은 모양이고요. 분자도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를 이렇게 섞은 모양이에요. 밑도 뭐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럴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기억. A, B의 대소가 다음과 같다면 x가 1보다 큰 범위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 값이 1보다 큰가요? 라는 질문.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따로 옆에 한번 그려놓고 푸는 게 나을 거예요. 어쨌든 둘 다 밑이 1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A도 지수함수, A, B 둘 다 지수함수의 밑도 되고 로그함수의 밑도 되죠. B가 더 크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지수함수는 밑이 큰 쪽인 B가 이런 모양 이라면 밑이 작은 쪽인 A는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이해가나요? 원래 1자인데 이렇게 생길 거고, 반대로 이제 로그 함수 같은 경우도 밑이 이제 큰 쪽이 더 빨리 꺾이죠. 그래프가 B 쪽이 파란색으로 된다고 칠까? 1을 지나가는, 그래서 더 빨리 꺾이는 이런 모양이고요. B자리. 반대로 밑이 A자리인 거는 조금 천천히 꺾이죠. 밑이 클수록 빨리 꺾이는 거라서. 이게 안 지나가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프가. 이해가나요? 둘 다 밑이 1보다 큰데 B가 더 크죠, 보다시피. B가 더 클 때는 지수함수는 클수록 더 빨리 올라가고, 로그 함수는 반대로 밑이 클수록 더 많이 꺾이죠. 그렇기 때문에 1보다 큰 범위라는 얘기는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요 오른쪽을 쓰겠다는 얘기고, 얘 같은 경우도 1 기준으로 오른쪽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1보다 큰 범위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얘가 얘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B의 x제곱이 A의 x제곱보다 크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로그로 본다면 로그 A의 x가 로그 B의 x보다 크죠. 그리고 둘 다 이쪽도 양수, 이쪽도 양수입니다. 좌표가. 이해가나요? 그래프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분자라는 게 bx제곱이랑 로그 ax를 더한 건데 얘랑 더한 거거든요. 진짜 그렇죠? 분모는 이 뒤에 있는 것들끼리 더하는 거. 그러니까 큰 것끼리 더하는 거, b의 x제곱에다가 로그 a의 x를 더하는 게 작은 것들끼리 더하는 거, a의 x제곱에다가 로그 b의 x 더한 것보다 크겠죠. 물론 둘 다 양수입니다. 양쪽 다. 따라서 요 분수식을 놓고 본다면은 확실히 분자가 분모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 값은 1보다 큰 거죠. 이해가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밑이 다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그려낼 수 있느냐. 요새는 요거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예전에는 밑 다른 걸로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잘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문제 기억을 맞는 거죠. 분자가 더 크기 때문에 양수고 분자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은 1보다 크다는 걸로 맞습니다. 니은 이번엔 반대로 이제 A가 양수긴 한데 둘 다 1보다 작죠 지금은. 그렇죠? 그럴 때 리미트 fx의 무한으로의 극한은 0이냐 라는 질문.
이번엔 그래프를 반대로 그려야 돼요. 또. 지금 상황은. 그렇죠? 아유. 나올 때마다 그리는 게 더 훨씬 나을 거예요. 지금은 둘 다 이거 다 그러니까 지수함수, 둘다 감수함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게 bx제곱의 그래프라면 혹시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 헷갈릴 때 이게 제일 좋을 거예요. 얘는 1,b를 지나가요. 그렇죠? 내가 그려야 할 y는 a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요거는 1,a를 지나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1좌표에서 여기가 b인 거잖아요. 근데 a는 분명히 b보다 크거든요. 1보다 작지만. 그러니까 a는 b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요 사이에 있는 값일 겁니다. 이런 점을 지나가는 거죠. 1,a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는 위에 있고 여기는 아래에 있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클 때는 그나마 좀 그리기 쉬울 텐데 작은 경우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자? 이거를 1, 어딜 지난다 라는 생각으로 점을 찍어서 비교하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로그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잘 나오나? 로그 같은 경우도 감수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밑이 B자리 로그 그린다면 치면 어떤 감수함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팀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밑이 B자리 로그 함수예요. A자리는요, 로그 같은 경우는 반대로 1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요, 이 B, 1을 지나가는 거 이해가죠? X가 B명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Y좌표 1이 나오려면은 여기가 B일 거라는 얘기예요. B, 1. 근데 내가 빨간색으로 지금부터 밑이 A자리 로그를 그리려고 하는데 얘는 A, 1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얘는 A, 1이 지나갈 거거든요. 근데 A가 보다시피 B보다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여기 있습니다. B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A, 1은 이런 점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A, 1짜리. 따라서 여기 1 왼쪽은 빨간색 그래프 높고 1 오른쪽은 파란색 높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빨간색 그래프, 이게 이제 로그 A의 X라는 그래프입니다. X가 무한히 커지면 지수함수는 어쨌든 둘 다 0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0에 수렴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로그 같은 경우는 둘 다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이죠.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서. 그렇지? X좌표가 커지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둘 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이해가죠? 이게 0과 마이너스 무한대의 합작,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꼬리. 이런 꼬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0은 이제 뭐 생각 안 해도 되겠지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올 때 어떻게 푸는지 배웠던 거 기억나요? 개수비로 푼다. 또는 뭐 분모 나눈다 그런 거 아니었나? 분모 모양을 나눈다? 분모가 요거잖아, 요거. 그래서 저식을 로그 b의 x로 나눠 풉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fx식을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로그 b의 x로 나누니까 로그 b의 x분의 ax제곱 플러스 요건 1 되겠죠? 분자도 로그 b의 x분의 bx제곱과 요게 로그 b의 x분의 로그 a의 x이 될 거예요. 이해가나요? 분모에 무한히 커지는 그 모양으로 나눈다는 거죠, 포인트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떤 마이너스 무한대였고 이게 0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체 값은 0에 수렴하는 거죠.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0에 가까워져. 더 빨리 0에 가까워져.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분자는 0, 분모는 마이너스 0. 얘네들은 0이 0이 될 거고 분모는 1이니까 결국 이 값에 수렴하는 거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x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 분모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있을까? 로그 x의 b분의 1 있을까요? 분모 그리고 로그 b의 x를 이렇게. 분자 같은 경우도 로그 x의 a분의 이렇게.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분자 얘는 요거 두 개 바꿔치기 하면 역수하는 겁니다. 요것도. 왜냐면 지금 현재 밑이 다르거든. 밑이 다르니까. 밑이 같게 하려고 해. x로 같게 하려고. 그럼 이 값이, 이거에 이제 수렴하는 거죠, 우리가. 값이. 근데 이게 또 로그 x의 a분의 로그 x의 b랑 같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밑이 요거 두 개 같을 때는 이렇게 쓴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준식은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얘의 수로 만든 거죠. 전체적으로 이 극한 값은 얘가 나온다는 거죠. 0이 아니라. 그래서 니은으로 틀렸습니다. 디귿은 0뿌리야 또. 또 딴 거 해야 돼 또. 지우고 할게요. 디귿은 왜? x가 0에 우크로 갈 때 fx가 이 값이 과연 로그 a의 b가 맞느냐라는 질문인데 지수 함수는 지금 현재 이제 아까 그림 지우지 말까 했나봐. 그러니까 기억 그릴 때는 밑이 1보다 큰 경우로 뭐 이제 지수함수 밑 두 개 그렸죠? 그렇죠? 로그 함수도 밑이 1보다 큰 경우로 두 개 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이 1보다 크던, 밑이 1보다 작던, 어쨌든 0의 우극한 생각해 보면은 지수함수는 둘 다 1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죠. 0의 우극한 다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1의 수렴하거든요. 둘 다. 이런 걸. 뒤에 있는 로그 같은 경우는 0의 우극한 할 때, 만약 얘 같은 경우는 0의 우극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만 들어가겠죠. 얘가 둘 다 로그 함수 둘 다.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제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거겠어요? 아까랑 비슷하죠. 요거로 나눠줘야겠죠. 지우지 말고 그러나봐 진짜. 요거로 나눠줘야죠. 그렇죠. 나눠주면은 아까처럼 앞에는 1, 뒤에 0, 뒤에는 1, 앞에는 0, 뒤에는 로그 A, B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어쨌든 이걸로 똑같이 나눠줄 겁니다. 로그 B의 X로 분모분자 똑같이 나눠줄 거기 때문에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0은 0이고 요건 1이고 요것도 마찬가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0이니까 0 요건 이제 A의 B가 됐죠. 전체적으로 로그 A의 B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밑이 1보다 큰 경우, 밑이 1보다 작은 경우 또 A, B의 대서가 있는 경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라고 하는 것과 이것들 중에 누군가는 수렴이고 누군가는 발산입니다. 뭐 때로는 이게 수렴할 수도 있고 이게 수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무슨 얘기가 어느 쪽에 수렴하는지에 따라서 수렴하는 값으로 나누는 건 아니죠. 무한대꼴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 걸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요 뒤에가 무한히 커지네 라는 개념 때문에 요거로 나눈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나머지는 밑변한 밑을 갖게 해야지 이게 없앨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이 좀 들어가 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지금 뭐 머릿속에 수원밖에 없는 거야? 수원 수투만? 그 다음 1-31번 문제는 어제 플러스 수업 아마 9번 문제인가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32번 풉시다. 양수 ABC에 대하여 x가 무한히 커질 때 x의 a제곱에 ln b 더하기 x제곱분의 c 요 모양이 2라는 값을 수렴한다. 면은 ABC 합을 구하시고 얼마겠는가 하면 됩니다. 어제 살짝 했는데 안 보고 친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본다면 지수함수 극한은 이 모양의 극한입니다. 물론 이제 밑이 A짜리인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내시에서는 잘 나오는데 순수가 안 나오긴 해요. 이것도 극한 구할 수 있겠어요? LNA 나왔던 건데
이건 뭐 나중에 다시 외우는 거 치고 일단.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ln 1 더하기 x가 이제 분자고요. 분모는 다 똑같아요. x예요. 그렇죠?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x분의 sin x고요. 이때 x는 라디안 단위입니다. 이 셋 다 리미트 붙이면은 다 셋 다 어떻게 된다? 다 1 나오죠. 극한값이. 셋 다 1 나와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그 삼각함수 관련된 그 극한 도형 문제 관련된 거 풀 때 정 안 되겠으면 sin x 대신에 x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극한값 구하기 힘들 때 식이 복잡해서 구하기 힘들 때는 못 써라. 그냥 sin x 대신에 x 쓰면 되지 않느냐 했던 건데요. 어쨌든 이게 모양 꼴이 그거잖아요. 이거. x가 그냥 바꿔주면은 이거 뭐 0이고요. 그렇죠? 1 더하기 0은 1인데 ln 1이라서 이게 또 0 되버리죠. 0분의 0도 아니겠어? 그치? 일단 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0분의 0꼴 이런 것만 설명하는 거. 이것도 어쩌면 이런 건데요. 사실 요거는 무한히 커져요. 그쵸? x가 무한히 커지면 무한히 커지는 거에 양수 제곱하는 거니까 이거 무한히 커지거든요. 그럼 요 뒤에 값이 0에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 이거 두 개 곱한 게 그나마 해볼만한 부정형 아닐까? 이러면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무한히 커지는 것끼리 곱하는 건 당연히 무한히 커지겠죠. 0에 가까워지는 것들이 곱하면 당연히 0이겠고요. 그쵸? 무한히 커지는 거랑 0이랑 곱하는 것만 모르는 거예요. 부정형으로. 다시 한다면은 무한대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 여기에 0 곱하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0분의 0꼴이라는 얘기야.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는 반대로 0이 무한대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분의 1 곱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봐야 한다는 거죠. 부정형. 요거만 부정형이고 얘네들은 확정형입니다. 결과값이 이미 나온 거예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0 곱하기 0은 0. 이 0은 숫자 0이 아니라 사실 이제 무한수야. 0에 가까워지는 걸 의미하는 건데 요거 두 개 곱한 거, 요거 두 개 곱한 거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 요건 해봐야 한다는 거지. 해봐야 하는 거예요. 곱해서 2 나왔으니까. 그럼 이 뒤에 0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따라서 x가 무한히 커지면요 요건 0 아닌가요? x제곱분의 c. 그럼 b만 남잖아요. lnb. 그렇죠? 이 lnb가 0 나와야 되려면 b가 얼마야 된다? 이게 1이어야 됩니다. 이해가요? 그것 때문에 일단 b 값이 나와버려요. b는 1 이렇게. 다시 할까요? 무한히 커지는 거에 양수 곱하면 무한히 커지는 거 아니에요? 무한히 커지는 거에 음수 곱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계속 작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무한히 커지는 거에 무엇을 곱해야 이게 뭐 3, 2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오려면요 여기 0꼴 무한수로 곱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곱했다가는 다 발산돼 버리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말인지? 그래서 이게 0 나오려면은 ln이니까 진수가 1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1 나오려면은 어차피 x가 0보다 커지면 이거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지우면 b가 1이 나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b를 일단 찾고 나면은 다시 한번 써보면 처음부터 x의 a제곱에 ln 1 더하기 x제곱분의 c는 극한이 2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치? 하나 더 써야겠다. 어제 이거 말고 하나 더 했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하면 돼요. 그쵸? 그 잘린 부분 어쨌든 녹화는 올려놨으니까 2라고 하는 무리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거 뭐야? x분의 1 제곱인데 2라고 하는 오일러의 상수 레이피어서 2라고 하는 무리수를 이렇게 두 번 정의하잖아요. 그렇죠? 포인트는 어쨌든 둘 다 1의 무한제곱꼴이죠. 1의 무한제곱꼴. 그렇죠? 1의 무한제곱꼴. 이래야 이게 2라는 상수가 되는데 요 모양을 보고 이거 1꼴 아니냐? x가 무한에 커지면 이거 1에 가까워지네. 그럼 요 지수에 요거의 역수가 있으면 요거 2의 수를 받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그렇지 않지? 그렇지? 1 플러스의 요거와 역수. 그렇지?
1 플러스의 요거와 역수니까, 그렇지? 1 플러스면 요게 있으면 요 지수 자리에 요거의 역수가 누굽니까? C분의 X 제곱이죠? 요게 있으면 아마 요만큼이 2의 수를 말 거고, 따라서 이 전체 값은 ln2, 이게 1의 수를 말 거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이해 가요? 그러기 위해서 요걸 이제 만드는 거죠. 다시 한번. ln 1 더하기 x제곱분의 c밖에 없는데, 여기에 내가 지수를 강제로 하나 만들어. c분의 x제곱이라고. 없던 거잖아요. 없던 거면 전부 곱하면 되죠. 역수를. 이거 좀 1이니까요. 그쵸? 얘가 준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해요. 그러면 뭐다? 이만큼까지가 2의 수를 만든다 이거죠. 2. 무리수 2. 그럼 이건 ln이니까 이 전체값이 1의 수를 말하겠죠. 그러면 이 지수는 뭐냐? 이건 진수의 지수이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그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밖에 끄집어내면 xa제곱 곱하기 x제곱분의 c에다가 이 전체 모양은 1의 수라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인 모양은 다음과 같이 고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보다시피 2가 나오는 겁니다. 극한값은 2다라는 말이죠. 그러려면은 이제 요게 2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알고에는 차수가 다르면요 숫자 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자가 차수가 크면은 무조건 무한대 발사. 분모가 차수가 크면 이게 0 나와버리죠. 2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분모 분자가 차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는 2가 되는 거고, 약분되면 남는 건 C밖에 없잖아. C도 2가 되게 돼요. 수렴값이 2니까. 그래서 A값, B값, C값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풀려면 어때요? 일단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렴풋이 이게 2던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양은 1 더하기 얘는 참고로 0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고, 분의 그것의 지수는 이거의 역수죠. 이거 관련된 거 어제 있었을 거야. 9번 문제 풀어보고 질문하랬더니 안 하잖아. 시험이 코앞이라 못하는 건가? 모양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라. 극한은 일단 처음 극한은 쉬워요.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C를 이렇게 변형하는 거에 불과해요.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뭐 극한은 지수 극한 하나, 로그 극한 하나, 삼각함수 극한 하나. 교과서적인 거죠. 원래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지수도 아까 얘기했듯이 밑이 A인 경우, 로그도 밑이 A인 경우, 삼각함수도 사인이 아니라 탄젠트나 코사인 경우까지 외우면 좋고, 뭐 그것까지는 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요거는 교과서적인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극한 2개를 풀어봤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단어로. 배터리 한두 개는 안 풀 겁니다. 여러분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분 관련된 거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게 없고요. 덧셈 정리에 가면은 있어요. 끝에 3개짜리가. 그 K 5-8번 문제 117페이지. 그게 어제 나왔던, 어제 플러스 수업에 했던 문제랑 흡사하죠. K 5-8번이. 기출을 살짝 바꾼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5-9번을 풀겠습니다. 9번, 10번, 11번? 이거는 117페이지. 이차함수 y는 4분의 1 x제곱이 하나 있고요. 한 점은 루트 2, 2분의 1. p가 여기 되게 가까운 데 있나봐요. 이렇게 엄청 가까운 거죠. 루트 2, 2분의 1. q점은 a, 4분의 a 제곱해서 좀 멀리 있나봐요. 여기. a, 4분의 a 제곱 이렇게 있는데, p점에서 q점에서 접선을 거서 그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여기서 그 접선 뭐 이런 모양, 그 다음에 Q에서 그린 접선 뭐 대략 이런 모양,
그리고 X축.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 그렇죠? 접선 둘과 X축 두 삼각형. 요게 이등분상식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표시가 여기 각다가 표시가 두 가지 되어 있죠. 그럴 때 A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루트보다 큽니다. 기울기는 뭐다? 탄젠트 세타. 기억나나요? 만약에 내가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등분상학교가 여기 세타가 되는 거고요.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이기 때문에 이 외곽의 크기는 2세타가 되겠죠. 그럼 이제 보이나요? 어저께 문제랑 비슷하죠? 빨간색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고 파란색의 기울기는 탄젠트 2세타입니다. 이해가요? 또 배각공부 쓸 수 있느냐 안 하는 거죠. 이거 일단 도함수 구하면 도함수는 2분의 1x잖아. 그렇지? 그럼 이 도함수에다가 뭐 대입해요? x좌표인 루트 2를 대입해요. 그럼 2분의 루트 2가 되겠다. 그치? 그게 빨간색의 접선의 기울기. 즉, 탄젠트 세타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도함수에다가 Q점의 x좌표인 a를 대입해요. 그런데 a 대입했으니까 2분의 a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다?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 즉, 탄젠트 2세타인 거죠. 그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2세타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 A를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자, 탄젠트 2세타, 2배합 공식이죠.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더하기 세타로 보기 때문에 분자는 덧셈해서 이 탄젠트 분모는 뺄셈해서 이렇게 곱하면 제곱 모양이 되겠죠? 이 식에다 다시 대입하는 거죠, 그대로. 탄젠트 2세타가 2분의 a고 탄젠트 세타가 2분의 루트 2니까 1에서 2분의 루트 2의 제곱을 빼고 분의 2 곱하기 2분의 루트 1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2분의 2가 같다. 그런 거잖아. 계산하면은 이게 얼마죠? 이게 4분의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면 2분의 1일 거고요. 그렇죠? 요거는 약분하면 루트 2가 되겠지? 그럼 이게 얼마야? 2 루트 2가 되겠네. 그치? 계산하면 1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분의 a가 얘랑 같은 거면 a는 4루트 2고요.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뭐 30이 나오겠네요. 이해 가죠? 탄젠트가 기울기다라고 하는 거 말고 잡고 뭐 이등변삼각형 각 돌려보면은 외곽은 2세타, 파란 거는 탄젠트 2세타, 빨간 거는 탄젠트 세타. 이렇게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5-10번, 11번까지만 할게요. 삼각함수 극한 쪽은 이 극한 자체의 문제 난이도보다는 사실 도형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형 관련된 거. 도형 관련된 거 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전까지 5-11번까지 하겠습니다. 두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5-10번, 5-11번. 내가 여기까지 풀면은 너희는 나머지 문제는 풀어야 돼. 빠진 한두 개는. 그러지 않아? 내가 넘어가는 3개짜리 물론 풀어야 되는 거고. 물론 내가 푼 것도 다시 풀어야 되는 거고. 그 시간은 확보를 해 놓으세요. 지금 뭐 시험 기간, 뭐 내신이 뭐 시험 많이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내신 공부한다고 치면은 뭐 내일까지야 뭐 내일까지지 시험 기간이. 맞아요? 화요일까지예요. 네. 어쨌든 뭐 화요일까지 시험 기간 과목 공부한다고 치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당분간 또 시험 없잖아 또. 응? 그러면은 당분간은 이 스케줄에 맞춰서 해줘야 돼. 내가 다 풀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배터리 3개짜리 위주로 몇 개 한 50%, 60% 정도 풀어주면은 나머지 여러분이 푸시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랑도 별도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단원이 있다면 뭐 이 책이든 교과서든 다른 걸 통해서 또 하셔야죠. 내가 이렇게 질문은 아무거나 간다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5-10번 P 5-10번 뭔데? 중심이 5고 반지름이 1짜리 원위에 PQ라는 점이 있대요.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원이 어렵네?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원이 어려워? 중심이 5 반지름이 1짜리 원인데 POQ 이렇게 적당하게 POQ라는 각이 하나 있는데 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호 PQ와 만나는 점을 R이라는데요. 2등분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 점점 찍읍시다. 여기를 이제 R 부른다는 거죠. 그럴 때 삼각형 POQ 요 깜장색 요 삼각형과 삼각형 ROQ면은 요거죠? 요 파란색 요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3대 2래요. 뭐 각이 안 나왔지만 내가 세타라고 하나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그치? 이렇게. 그럼 삼각형 POQ는 2분의 1 곱하기 한 변 사이각이 2세타니까 사인 2세타. 이게 넓이 공식인 건 기억나죠? 2분의 1 AB 사인 C 이런 거. 참고로 부채꼴 같은 경우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공식입니다. 그렇죠? 부채꼴은 얘지만 삼각형은 사인 세타예요. 그 차이는 알고 있죠? 마찬가지 삼각형 파란 거 ROQ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끼인 변 두 변은 1, 1이니까 반지름 그리고 사이각은 세타니까 사인 세타를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POQ와 ROQ 넓이의 비가 아까 몇 대면? 3대 2라고 나타난 거는 이쪽이 3, 이쪽이 2라는 얘기는 3대 2 맞죠? 쉽게 말해서 사인 2세타랑 사인 세타랑 3대 2라는 얘기죠. 그쵸? 사인 2세타랑 사인 세타가 3대 2라는 얘기죠. 이걸 이용하여 이 ROQ를 세타라고 적어서 했구나 문제에서. 됐어요. 네. 16 코사인 세타의 값을 뭐라고 합니다. 이건 뭐 이거 하나만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까 식은 없잖아 더 이상. 사인 2세타 그러니까 백악 공식 중에 사인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거 기억나죠? 아이고 곱하기인데 요거랑 사인 세타의 비예요. 요게 3대 2죠. 그러면 사인 세타 이렇게 약분하면은 2 코사인 세타 대 1이 3대 2라는 얘기니까 내하고 외하고 쓰면 바로 4 코사인 3 코사인이 4와 3 나오겠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 16 곱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데 왜 이렇게 쉬워? 근데 왜 이렇게 쉬워? 왜 3개짜리였는데? 이게 미분고집도 30번 문제였어? 2008년도 되게 옛날이구나. 이때는 그냥 지나가는 문제. 이거에 비해서 5-11번은 어려워요. 네, 이건 어렵습니다. 근데 내 블로그 옛날 영상 참고해도 나올 거야, 이거. 푸는 거. 그때 좀 미친 척 하고선 코사인 법칙을 풀어봤는데 탄젠트로만 풀다가 재미없어가지고 다른 방법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 코사인을 한번 풀어본 적 있었는데 그 영상이 아마 내 블로그에 어디가 있을 텐데 블로그를 폐쇄해서 여러분은 볼 수가 없어요. 나만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유명한 문제였죠. 나름 그때 당시에도 K05-11번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이거 옛날 사람들한테 그 미적분 나무 문제 하면 알걸요? 유명해서 나무 바라보는 문제 7m 떨어진 곳에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눈높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시선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m 되는 곳에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인가 봐요. 그렇죠? 눈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m면은 키가 한 120 정도 된다는 얘기랑 그치? 초등학생인가 봐. 얘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 나무 끝까지 그리고 이 뿌리 부분까지 이렇게 바라보는 각이 세타네요. 7m 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근데 얘가 요만큼 다가오죠? 2m 가까이 이렇게 다가와요. 여기 2m까지 다가옵니다. 그랬더니 얘가 바라보는 시야각이 아까에 비해서 45도 더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세타 나오기 4분의 아까보다 45도 더 커졌다. 높이가 안 맞는데 이상하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렇게 했을 때 이 나무의 높이가 참고로 이 나무의 높이가 답이 2개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문제가 이해가? 이렇게 보면은 나무의 높이는 Am 또는 Bm다 이거예요. 답이 2개가 가능하다. 그 2개의 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거만 들어주면 사실 되는데, 문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 책에는 보도서를 그려서 하나 더 이렇게. 이거 쓰라는 거거든요. 나는 어떻게 쓰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디를 알파라고도 우선 제2고생도 썼는데. 그때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이건 난 기본적인 게 이제 제일 평범한 부가 있거든. 어쨌든 이 밑변과 높이에 관련된 거거든. 그치? 밑변과 높이 일종의. 여기가 1m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요 사실 요 위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x? 그치? 요 위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무의 높이는 x 더하기 1이니까요. 근데 이게 보다시피 2m, 7m는 이 수평거리들이고 1m, xm는 이게 수직거리들이에요. 수평과 수직거리된 것들이기 때문에 탄젠트입니다, 이게 사실은. 탄젠트가 그런 거죠. 빗변의 길이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탄젠트를 쓰려고 봤더니 직각삼각형이 4개가 보이거든요. 이 아까 보조선 때문에. 조그만 거 하나, 위에 큰 거 하나, 조그만 거 아래 거 하나, 위에 밑에 작은 큰 거 하나. 4개가 나오거든. 그래서 4개가 다 달라있기 때문에 이걸 다 각을 다르게 풀어야 돼. 여기 알파, 여기는 베타, 여기는 감마, 여기는 델타 이렇게 말이죠. 델타 글자를 못 쓰겠으면 그냥 ABCD 쓰시면 됩니다. ABCD. 이해가요? 이런 거거든. 탄젠트 알파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7m분의 x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요? 탄젠트 베타가 얼마를 물어본다면 7m분의 1m니까 7분의 1이잖아요. 이해가죠? 같은 방식으로 탄젠트 감마가 얼마야? 물어본다면 2m분의 xm니까 2분의 x일 거고, 탄젠트 델타가 얼마야? 물어본다면 2m분의 1m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해가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알파랑 베타랑 더하기 세타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탄젠트 세타가 얼마에 물어본다면 이건 당연히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어보는 거와 마찬가지고,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게 뭐가 된다? 분자는 이 부호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했죠? 탄젠트의 덧셈이 되고 분모는 뺄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대입이라는 겁니다. 저 앞에 있는 저 두 개의 분수값을. 그럼 1에서 알파 베타 곱한 것이니까 49분의 1 x인가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럼 7분의 x 더하기 1 되겠죠? 이렇게 돼요. 이해가나요? 이거 번부수가 짠나는군요. 분모 분자에 49 곱하겠습니다. 그럼 분모는 49 빼기 x, 분자는 7배가 되는 거죠? 7x 더하기 7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바로 탄젠트 세타의 정체예요. 뭐라고요? 탄젠트 세타의 정체가 49 빼기 x분의 7x 더하기 7이라고요. 이해가죠? 그럼 이거랑 똑같이 해가지고 감마 더하기 델타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어디다 써야 돼? 보이나? 어렵다! 내가 봤을 때는 쟤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해! 예의 감독하는 거야. 탄젠트 감마 더하기 델타. 그럼 마찬가지로 분자는 덧셈이죠? 부호로 따라가는 거예요. 탄젠트 델타. 분모는 뺄셈이고요. 부호 반대니까. 감마 탄젠트 델타죠. 1 빼기. 감마 델타 두 개 곱하면 4분의 x일 거고요. 두 개를 덧셈하면 2분의 x 더하기 1이죠. 아까랑 비슷하게 다 40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4 빼기 x고 분자가 2x 더하기 2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게 탄젠트 감마 더하기 델타의 결과인데요. 그 감마 더하기 델타가 보다시피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예요. 즉 탄젠트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 다 적으라는 거죠. 4 빼기 x분의 2x 더하기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내는 게 심상치가 않죠. 많이 안 해본 거고 학생들이. 그래서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 당시. 각을 4개나 쓴다 이거지. 4개나 쓸 줄 몰랐던 거야. 4개나 쓸 줄 몰랐던 거야. 근데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냥 이 덧셈 정리만 쓰면은 이제 두 개씩 나와요. 나머지 먹고 가세요. 얘랑 얘랑이
분량이 이제 4분의 8이면 고쳐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거 뺀다고 쓰는 것보다는 그냥 요거를 덧셈으로 푸는 게 낫겠지? 이게 그거 아닌가요, 이게?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나누기 1 빼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그쵸? 그 탄젠트 4분의 파이 참고로 1입니다. 1. 그래서 이게 뭐냐면 1 빼기 탄젠트 세타 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요. 이해 가요? 필요 없는 거 같이 봅시다, 이제. 아유. 그래서 결론은, 얘는 얘다. 그리고 이 탄젠트는 얘다. 이기 때문에, 아우, 정말. 1 빼기 탄젠트 세타. 49 빼기 x분의 7x 더하기 7 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1 더하기에 49 빼기 x분의 7x 더하기 7 이렇게 하면 이게 탄젠트 얘랑 같다. 즉 4 빼기 x분의 2x 더하기 2랑 같다라는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걸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러니까 답이 2개 나오겠죠. 뭐. 이해가 무슨 말인지. 분모가 또 요런 번무수 쪽에 분모가 49 빼기 x니까 둘 다 49 빼기 x 곱할게요. 똑같이. 그럼 얘는 49 빼기 x에서 7x 더하기 7을 빼는 거 분의 49 빼기 x에서 7x 더하기 7을 더하는 게 좌변 정리한 거. 이거는 4 빼기 x분의 2x 더하기 2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온 거 보여요, 이제? 이게 얼마예요? 49 빼기 7은 42에서 8x 빼는 거죠? 분의 이거는 덧셈이니까 얼마야? 56 더하기 6x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약분할 거 약분하고, 이렇게 곱한 거랑 곱한 거랑 갖다 놓고 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x값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x값에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의 높이기 때문에 시대는 x가 1을 더해야 됩니다. 이해가요? x1 더하기 1과 x2 더하기 1인 거예요. 만약에 이거 x1과 x2의 합에다 2를 더하는 게 맞고 이 정답이고요. x1, 2의 합이니까 이거 전개해서 다 풀 필요가 없죠. 2차 항과 1차 항만 알면 돼요. 근과 계수항에 써가지고 두 분의 합차입니다.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전개할 필요 없이 두 분의 합만 찾고 플러스 2 하면은 정답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